네, 박근혜 백시샷 역시 박 인사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 잘 보냈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이게 장 분위기가 사실은 연휴 때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투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뉴욕시장, 또 뉴욕시장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장은 괜찮았는데. 그렇죠. 좀 약간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쉬고 오늘 이제 기대가 좀 됐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좀 급락했던 우리 장이 오늘은 좀 반등하는 게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되면서 또 일단 오늘 시장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네. 아까 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도 일단 개장은 좀 약세로 하더라도 오후에는 네. 반등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뚜껑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박근혜 백시샷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또 파는 참 외국인 참 걱정입니다. 2007년 이후 최장.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금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신경을 좀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잠시 뒤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역외 펀드 기준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주요 국가들 이제 뭐 대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들의 역외 펀드 기준에서 순 자본 대비 이제 자본이 들어오냐 나가느냐를 제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2월 달만 하더라도 자본 대비해서 1.2%가 자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중국도 0.8%가 늘었고. 그 중국은 뭐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 가는데 대만은 올해는 조금 부진하던데 그래도 돈은 계속 대만이 들어오는군요.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본이 0.4% 들어왔는데 2월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마이너스 2.1%가 정확히 자금이 이게 단위가 다르네요. 순 유출이 좀 됐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일단은 뭐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좀 어떤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특히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 모멘텀이 좀 불확실해졌다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첫 번째부터 보죠. 예. 기록. 예. 역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차트랑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관과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규모만 살짝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매도가 나왔죠. 2월 전체 매도가 3조 7천억인데 지난주 금요일만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굉장히 좀 하루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1월 달 기준으로 이제 조 단위가 처음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월 달 되면은 좀 뭐 나아지지 않겠냐. 매수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었는데 맞습니다. 여지없이 좀 무너졌죠. 그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상장지수 순매수 추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맞습니다. 늘어날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정확히 이제 3분기서부터 이제 꺾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개월째 계속 팔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잠시 뒤에 키워드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 이번에 이제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함께 그렇죠. 그 향후에 매도가 멈췄을 때 어떤 흐름이 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이제 기록으로 살펴보는 그동안의 외국인들 상황을 한번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연결시켜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2월. 예. 자, 2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금 전에 기록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많이 팔았던 부분이 이제 2007년도 6월 달서부터 2008년도 4월 달까지 이 노란색 친 구간이 외국인들이 역대 최장으로 많이 팔았던 구간이거든요. 네. 거의 한 뭐 1년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한 10개월 연속 매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팔고 있는 구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최고치를 한번 찍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폭락을 한 거죠. 매도를 멈췄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급락이 나왔다는 맞습니다. 점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판 기간이 언젠가 한번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역대 최장 매도 2위 이제 2002년도 뭐 오필슨 코리아 외치고 뭐 그럴 때죠. 2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역대 두 번째 최장 매도인데 역시 이때도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했을 때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네. 초반에 가파르게 오르고 판 거를 마친 다음에 좀 약간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가가 좀 급격히 좀 올랐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좀 약간 힘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파는 걸 멈췄는데도 주가가 더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번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위인데 제가 이제 오타를 쳐서 2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네. 작년 가을부터가 이번에가 이제 역대 3위다. 네, 2024년도 작년 8월 달서부터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3월 달이긴 합니다만은 역대에 비하면 그렇게 주가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언제까지 역대 지금 3위인데 이게 또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그건 되고 모르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인들의 전략이 동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그런 때문에 거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듯이 36%가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신경을 뭐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록을 봤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인데 2월이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월 달에 이제 왜 키워드를 2월로 이제 정했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2월에. 그 안에서 지분을 늘린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는데도 사고 있다. 그럼 네. 뭔가 외국인들이 좀 다르게 보고 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보죠. 오른쪽의 증감은 그 전체 지분율입니다. 지분율. 그러니까 만약에 LIG 넥스원이 3.93%가 늘었다라고 하면 전체 지분이 3.93%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제일 위에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보이고요. 네, 이제 뭐 금액이나 어떤 그 수량이 아니라 지분량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LIG 넥슨이 외국인들이 2월 달에 굉장히 순매도가 강한 상태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리마트, 한화, 그다음에 뭐 휴니, 현대, 롯데, 뭐 HLB, 삼양식품 다 알만한 기업이기도 글쎄요.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잠깐 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이제 현대차거든요. 현대차가 한 6,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게 이제 KB금융인데 KB금융이 한 4,700억 정도 예. 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실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은 한 명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팔고 있는 외국인도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 있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종목군을 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좀 종목 선택에 어떤 참고가 되면 좋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LI 넥스 같은 경우는 거의 4%포인트가 늘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2월 달에 산 거고요. 1%포인트 이상 늘어난 종목들도 좀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짜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는지 한번 보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이 좀 많은데 오늘 이제 탑픽을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탑픽 가보겠습니다. 뭘까요? 이 CJ대한통운 지난번에도 한번 이사님이 한번 언급하셨던 네, 네. 체결강도에서 네, 그 네. 종목인데요. 금요일 날 엄청난 시장 하락과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오히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런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지 잠깐 보면서 좀 브리핑을 가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렇게 뭐 제가 크게 드리진 않더라도 뭐 하는 기업인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일단 건설 쪽도 있긴 한데 제가 CJ 대한통운 건설 쪽은 시장에서 거의 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건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매출은 근데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그 네. 부분보다도 시장에서 왜 CJ 대한통운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이어 나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택배, 그다음에 이커머스, CL, 뭐 글로벌 건설인데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CL이라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이고 글로벌이 예.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약간 진한 하늘색이 이제 CL이라는 건데 CL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계약 물류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항만에서 하역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이제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해서 각종 보내는 그런 것들 각종 기업들로서부터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는 어떤 그 사업 부문 CL이라고 이제 대한통운 B2B 쪽 사업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 부분이 지금 CJ 대한통운의 호평을 이끌어내는 어떤 사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의 ASP 그러니까 뭐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SP라는 건 보통 우리가 통신주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합니다만은 택배의 ASP가 계속 올라가네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일요일 날도 이제 CJ가 메일온에라고 해서 네. 주 7일 이제 택배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건당 한 100만 건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택배를 운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CJ 대한통운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 사실 저는 리포트 같은 걸 볼 때 이 추이 전망은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추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연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방향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그러면서 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계약 물류 CL 부분 네. 그 부분이 성장이 계속 좋다라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 주가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느리지만 성장도 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좀 완전히 잡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그 폭락장과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매도한 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월봉이고. 네, 월봉입니다. 네. 거의 이제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저도 그냥 흔한 것처럼 일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봉으로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갔다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이제 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사실은 요즘 같은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정말 좋게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아마 이번 3월에 조금 장이 특히 이제 초반부에 좀 힘들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참고하신다면 이 이후에 좀 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